뚜껑은 열렸습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 안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반영하면서 일희일비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의 막판에 보여준 변동성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시장 출발 분위기 프리마켓으로 먼저 체크해보면서 오늘 봐야 될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빠졌던 반도체 쪽에서 일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나란히 올라갑니다. 그 상승폭도 어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수준인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79,100원까지 전날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그 전전날의 급등으로 35만 원까지 도달을 했었죠. 어제 크게 빠지고 오늘은 34만 500원 회복 시도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저점에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나란히 반등 움직임,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나요? 더불어서 바이오도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플랫폼 제약으로 뛰어들겠다라는 내용까지 받아들면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안에 특이점이 있을까요? 금융 그리고 지주사들 어제 같이 빠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일단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 쪽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리 지키기에 들어갑니다. 원전 다시 올라가고요. 로봇이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드릴 텐데요. LG전자에서 피규어 AI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 단행한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다 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를 동반한 종목들 상승이 더 우세합니다. 어제 이어서 중국 관광 재개 그리고 본격적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관련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일단 프리마켓 시세에서 화장품이 주인공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11%의 급등이고요. 삐아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중소형 특히 중국 쪽의 수출 비중 높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G전자 그 주인공도 4.8% 올라가네요. 주요 포인트로 그럼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볼 부분은 FOMC의 해석입니다. 인하 사이클 재개. 그런데 앞으로 명확한 경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보시고 파월 의장 발언을 볼 텐데요. 25bp 인하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단행했고요. 9개월 만입니다. 거의 1년여 만에 금리 인하가 이제 재개된 거고요. 25bp 낮췄습니다. 50bp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일단 11대 1로 압도적인 25bp 인하로 결정. 경제 전망은 1.4에서 1.6%로 살짝 올라갔고 물가와 실업률은 그대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합니다. 어제 살펴드린 세 가지 관전 포인트 보셨나요? 첫 번째로 점도표 변화 있을까요? 말씀드렸는데요. 변화 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연말 이제 금리의 중간값 예상치가 3.6%로 기존 회의보다 3.9%에서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75bp까지 인하가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라는 해석이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점도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2명만이 추가 2번의 인하를 단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는 부합을 했죠. 문제는 26년 말 중간값이 3.6에서 3.4%로 낮아졌는데요. 추가 1회 인하로 내년까지 진짜 유동성 풍부하게 풀었을 때 한 6, 7회를 봤던 시장 분위기 대비로는 보수적인 전망치를 꼽고 있습니다. 11대 1로 봐서 지금 25bp 인하 결정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스티븐 미란,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임명된 이 연준 이사만이 빅컷을 원했고 파월 의장은 지금 50bp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기자회견에서 물밀듯이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정치적 고려 전혀 없고 독립성 유지에 전념한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반영하고 다시 한번 파월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4 to 4.25%. In the near 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When our goals are in tension like this,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increased,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I think you could think of this in a way as a risk management cut, because if you look at the SEP, actually the projections for growth this year and next actually ticked up just a little bit, and inflation and unemployment didn't really move much. So what's different now? What's different now is that you see a very different picture of the risks to the labor market.
위험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에 인하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리시죠? 이 내용 때문에 일단 인하 단행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급등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시는 오르고 달러와 금리는 빠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해석하면서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앞으로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민 문제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용이 해결되면 물가와 관련된 리스크도 보겠구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번 인하를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하 사이클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발언에 안도하면서 우리가 예상한 그 반응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간밤 내용만 봤을 때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열린 결말, 즉 시장의 해석이 더 필요하고 반응을 더 봐야 된다. 이 내용인 즉슨 불확실성은 뚜껑은 열렸지만 계속 열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하 사이클이 일단은 재개로 인식하면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수혜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대신 증권에서도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은 강화되는 사이클이다라면서 코스피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문제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3,400선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한, 여기선 정확하게 지시하진 않았지만 반도체라든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일단 비중 축소하고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트레이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00선에 도달했을 때는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프리마켓에서 다시 올라오죠. 바이오, 2차 전지 최근에 반등 움직임 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갈지 오늘의 주인공도 잠시 후 체크해 보시죠. 자,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좀 빠지면서 그 전날에 이어서 K반도체가 또 영향권 안에 드나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악재가 좀 있었죠. 이 부분도 시장 해석이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우리 시장 K반도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FOMC 경계감도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도체 품목 관세에 있어서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영향권에 있었는데요.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중국의 당국에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의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 저사양 추론칩 RTX 6000D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RTX 6000D 같은 경우에는 H20이랑은 별도로 추론에 특화된 중국에 판매하는 저사양 칩인데요. 얼마 전에 젠슨 황 CEO가 중국의 AI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하지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는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발언에 따르면 중국을 겨냥한 저사양 블랙웰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따르면 이번에 미중 갈등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니즈를 충족시킬 중국판 저사양 칩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경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번에 이 RTX 6000D를 채택하지 않은 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져서야라는 중국 기업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RTX는 미중 간 갈등이랑은 별도로 H20 도입 재개를 기다리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은 이제 차이나 유니콤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AI 반도체 자립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더 진행이 될지 여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알리바바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빠진 움직임. 사실 이 경로만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 투톱에는 불리하죠. 그런데 어제 크게 빠졌던 반도체 투톱으로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 전날의 음봉을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계속 움직임이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3분기 성적표 매우 좋을 거라서 목표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들도 IBK증권에서 동일하게 삼성전자 11만 원 보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최대 목표가 하이닉스 쪽으로 48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엔비디아의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의 움직임에도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럼 어제 약세가 마지막 또 기회였을까 고민이 되시죠? 이 부분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체적으로 HBM, 서버디램, SSD, 낸드까지 수요가 너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수요 좋아서 가격 올려갈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에 이어서 LG전자 가보겠습니다. 가전에
로봇까지 더해서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빅픽처 앞으로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LG전자가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미래 신사업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로봇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리즈 A, B에 이어서 이번에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시리즈 C에 참여하며 추가 지분 투자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LG 테크놀로지 벤처스에서 이 투자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쪽에서 투자에 단행했고요. BMW 자동차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납품되고 있는 로봇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들썩이는 이들 로봇주들이 LG전자와 함께 로봇 안에서도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오늘 수급 움직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로보티즈, 지금 로보스타가 LG전자 쪽에서 지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래쪽으로 로보티즈와 엔젤 로보틱스도 10% 미만의 LG전자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모터 사부가 전신인 하이제날 NM, 감속기 쪽 측면에서는 액추에이터 측면에서는 가장 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부터 피규어 AI에 이 로봇의 눈이 될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까지 업데이트가 된 LG이노텍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애플과의 주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를 보실까요? 로보스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 쪽에서 지분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11%의 급등으로 갭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세, 움직임 잠시 후 전략 여쭤보도록 하고요. LG이노텍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3%가량의 오름세, 하이제날 NM, 정규적 움직임도 예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제 LG이노텍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 애플과 함께 급등 움직임을 한 차례 보여줬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으로 로봇 모멘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호가 보겠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겨두고 지금 지수는 0.4% 반등을, 코스닥은 사흘 만에 올라 0.5%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를 어떻게 소화할까요? 일단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다 같이 좋지는 않았어요. FOMC 해석에 있어서 나스닥도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중국 당국에 칩을 사지 마라 이런 경고가 좀 있었던 탓일까? FOMC와의 연결고리도 찾아본다면 앞으로 반도체 오늘의 반등을 활용해서 어떤 전략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조정을 받은 게 좀 유리한 이 오늘의 흐름이 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는 과거에 엔비디아의 이런 그 스탠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관련된 빅테크 업종들이 여러 가지 에이직 반도체의 주문량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 엔비디아의 흐름과 조금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내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TP는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레거시까지 삼성전자의 반등 투탑의 이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변화를 오늘 봐야 되는데 저는 방향성은 미국은 일정 부분 소폭 조정에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들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의 방향성 그리고 언급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에 초점 맞춰졌지만 성향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파월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좀 강력한 어감이 좀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비중 확대 충분한 FOMC다? 그렇죠. 오, 좋습니다. 오늘 상승 움직임에 답을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로는 로봇 가보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피규어 AI 투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LG전자가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서플라이 체인에 조인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SNS상에서 좀 돌면서 같이 좀 반응을 하는 듯해요. 오늘 관련해서 로보스타, LG이노텍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주기 본부장님,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로봇의 대장이 새롭게 등장하는 걸까요? 아, 그 정도는 아닐 그래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LG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던 상황에서 오늘 자금이 들어온 것은 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가전 부품 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다가 여기서 전장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로봇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뭐 LG전자가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탄력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아, 관련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발적이진 않을 수 있다. 그럼 LG전자보다는 그와 관련된 다른 로봇주를 보자. 이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보니까 오늘 엔젤 로보틱스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도 LG전자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그리고 물류 쪽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웨어러블 쪽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받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에서 이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좀 강한 양봉이 한번 나왔다가 어제는 또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수하기 좀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는 그런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쪽에 대한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착용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용 로봇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 내에서의 선순환 네. 기대를 가져본다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고령화 시대에 발맞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네. 지금 일단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개장 이후에 개장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목표가는 28,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 기준으로 21,000원이 이탈이 되면 네네. 다시 하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는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LG전자로 지분을 한 6%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관련주로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손절 라인 21,000원은 강조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이 다 좋은데 우리 김성훈 대표의 종목은 또 파라다이스거든요. 정규장 열리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문 열리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갑니다.